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거나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잠시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한참 공부를 많이 할 때 참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기존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을 이제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해보고 안 된다는 것도 깨달은 다음에 그렇다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허구한 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해서 지난 과거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요런 조건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이런 조건에서는 떨어지더라라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때 굉장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스타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안 하고 RSI가 70이 되는 조건에서 ADX가 우상향의 30을 넘는 조건에 이러한 조건에 볼린저 밴드에 중심선을 지지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에 과거 사례에서 올랐나 안 올랐나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상치레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는 봉길이 대비 몇 %의 하락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봉에는 어떻게 나오나 심지어는 고가가 양봉으로 봉이 마루보즈로 끝났을 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고가가 언제 형성이 꼭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심지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갑자기 아까 자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에 정답을 얻지 못했네. 지금 자다가 꿈에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 조건이면 이거 주식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컴퓨터 켜가지고 지난 차트 그래프 대입해서 10년간의 주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90% 이상 이 조건이면 예전에 올랐다 이러한 어떤 조건을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추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무너뜨리면 봉이 어떻게 겹치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나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길 가다가도 생각나면 종이에 적어서 가서 얼른 컴퓨터 확인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무수하게 겪어보면 그 중에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5년간 주식시장에서 이 조건에 방금 내가 찾아낸 이 조건에서는 90% 이상 오르고 그나마 10%도 보합이면 보합이다. 드디어 이 방법으로는 이제 재패다. 이것으로서 주식시장은 이제 내가 주식시장의 경제에 이르는 데 성공했고 앞으로 나는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50%밖에 맞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골든크로스를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2일선과 18일선이 골든크로스를 내고 양봉이 봉이 2일선 위를 돌파를 하고 어떠한 조건이 어떻게 되고 했으면 오르더라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또 실제로 과거를 적용해보면 90% 이상이 맞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조건으로 투자를 해보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50%밖에 맞지 않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담처럼 들리신다면 이 주식 투자에서 가시는 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감히 저는 오래 해오지는 못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5년 전의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요. 우리가 산은 저기 있고 강이 여기 흐르는데 사람만이 바뀌었구나. 이런 두부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식 시장은 예로부터 미국이면 이미 100년 전부터 한국 시장도
60몇 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었고 60년대에 주식하던 분은 재건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80년대는 반독재를 하시던 분들이고 90년대는 민주화를 하던 분들이고 2000년대에는 각자 내 잘 먹고 내 잘 살자는 주의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선이 학력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계속 들고 날고 하는 과정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상의 어떠한 공통분모도 이것은 절대로 이후에도 같은 결과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데 저는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 길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주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바로 아메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공부를 해서 더 뚫을 수 있고 공부를 해서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겠다라는 이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고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이 주식시장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손실을 입고 내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여기에 참여해본 어떤 사회적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름 석자 걸고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잘하겠지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반드시 망상이다. 제가 어제 T증권 사이트에서 무슨 바다 이런 이름이 들어간 요즘 유행하는 SMS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내가 종목을 사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그 주식은 오를 것이고 내가 사라고 하는 그 종목은 그 시점부터 오르는 종목을 내가 추천할 것이고 내가 추천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 내고 이거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벌건 사기꾼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얘기들을 우리는 보면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동평균선 21선. 자, 누구는 이것을 19일선, 누구는 21일선, 누구는 16일선. 좋습니다. 어떠한 선을 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1선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이 21선이 지지를 받느냐, 저항이 되느냐, 21선이 상승 전환하였기 때문에 혹은 21선이 5일선과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분석이란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들 21선이 뭡니까? 21선. 그냥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지요. 20일 동안 주가의 평균이 뭘 어쨌단 말입니까? 그냥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보다 오늘의 주가가 낮으면 주가가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러면 5일선, 4일선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4일간의 5일간의 주가의 평균일 뿐이죠. 스타캐스틱, RSI,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이것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RSI가 기준선을 돌파해서 페일링이 나서 다시 들면 주가가 무조건 오릅니까? 스타캐스틱이 침체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반등해가서 반등을 합니까? 사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것들 RSI, 스타캐스틱, 소나 모멘텀 그 외에 볼린저 밴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내일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MBN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물 시황을 부탁합니다. 11시 반쯤 전화를 합니다. 내일 시장, 오늘 호주정 시장 오를 것 같고, 뭐 어떤 선만 지키면은 뭐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선을 못 지키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보조 지표가 뭐 호전을 보이고 있고, 뭐 베이시스는 어떻고, 전저점이 뭐와 뭐를 해서 확장형 패턴을 뭐 어떻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추세선에서 무슨 추세선의 상단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 판단 기준이 이것 때문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그냥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혹은 더 어떻게 뭐 나빠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감각이죠. 그냥 제가 봐서 시장이 저 느낌에는 이미 이 종목은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이 종목은 여기서 사면 더 오를 것 같다,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은 이미 머릿속에 내려놓고 판단을 오른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RSI 지표가 어떻고, 뭐 스타캐스틱 지표가 어떻고, 뭐 그 다음에 선물 베이시스는 어떠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는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럼 주식 투자는 도대체 기술적 분석이라고 강의하고 당신이 보조지표도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선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실컷 설명하고 지금은 소용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예리한 어떤 판단력과 날카로운 어떤 대응력을 길러나가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시장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수평의 개념으로 보느냐, 수직의 개념으로 보느냐, 사선의 개념으로 보느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추세선을 쫙 그립니다. 폼나게. 또 여기서 또 이 추세선이 붕괴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지지선을,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가가 도대체 오르고 내리고 하면 1,000원이 되고 500원이 되면 시간축만 정지시켜 놓으면 주가는 어떻게 오릅니까? 아래 위로 수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수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립니까? 아니죠.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0원, 500원, 뭐 700원, 300원, 뭐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한눈에서 추세는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시간 개념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이런 것이다 하지, 이것이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 추세선,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 추세선의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르내리는 주가를 이렇게 흐르는 어떤 시간의 방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더 이상 등락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를 때 이 주식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탈했다 아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다 그저 말하기 위한 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이야기가 샜지만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와 있으면 여기를 돌파해 나가면 한번 사보고,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 들어가면 여기서는 되팔고, 지지하고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하게 사고, 만약에 못 가고 이 시점에서 돌파 안 하면 안 사고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어떤 선인가 다시 만들어서 돌파해 나가면, 이번엔 이걸 돌파해 나가면, 혹은 돌파했던 선을 돌파해 나가면 사는 것이고, 이 선을 이탈하면 그냥 내 장고에 전 종목 제로로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것이 되돌아 들어올 때 사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하는 이 수평적 가격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솔직히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자꾸 추세선의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이 추세선 하다 보니까 맨날 다치고 깨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대로 요약을 하면, 현재 우리가 이 국면에 있는데 이 국면을 돌파해야 사고 이 국면을 이탈하면 팔고, 다만 현재 여기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이 잠복해 있는데 이것이 폭포형으로 쏟아져 버렸던 이 부분에서는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최소한 길어서 이렇게 한번 매물을 틀어주고 되돌아갔다면 이것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돌파한다면 여기에 있던 매물들은 자석에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물대라고 말하는 것도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매물대 차트,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이것이 자석이 돼서 끌어내리는 것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평적 개념의 매물대를 바라보면 안 되지요. 매물대는 수직의 개념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이것을 보는 눈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 시장 대응에 대한 얘기를 다소